6년 전 강릉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원인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의 시민단체가 당시 자연재해 결론을 내린 검사 등을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고발하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춘천의 한 대학에서 전통 방식의 성년식이 거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성인의 권리와 책임을 통해 어른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다음 달 6일부터 개최됩니다. 대관령에서는 단오제의 서막을 알리는 국사성황제가 열렸습니다.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에 36사단 장병들이 참여해 오래된 담장을 예술작품으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년 전 강릉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기억하시나요?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인재냐 자연재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었는데요.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특별사업 경찰관들을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012년 8월. 당시 노천 광산에서 35만 톤에 달하는 돌더미가 무너져 내렸고 작업 중이던 중장비와 인부를 덮치면서 2명이 매몰돼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 아닌데도 살아있거니 이랬더니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 저기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사고 당시부터 무리한 채석 작업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사면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층이라 그러는데 주로요. 그 점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위험한데 그거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고 저는 봐요. 무너질 게 무너진 거지 뭐. 그런데 정부 합동조사단은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붕괴 사고는 약한 집안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채광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관계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처분했고 사건은 이대로 종결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6년 뒤 강릉 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는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붕괴 사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동부광산 보안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4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에 수차례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됐고 이후 대검찰청의 재조사 지시에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권이 없는 시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데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사기관에서 수사를 못한다면 수사기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고 당시 관계자 일부가 광산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강릉시 옥계면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토사 35만 톤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습니다. 동부광산 보안사무소는 사고 발생 이듬해인 2013년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3일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고 당시 현장 관리자와 업체 등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인의 됨을 축하하고 권리와 책임을 일깨우는 날인데 요즘은 상술로 퇴색돼 진정한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의 한 대학교에서는 전통 방식의 성년식이 마련돼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인 성년의 날. 이제 갓 성인이 된 20살의 앳된 어른들이 꽃과 향수 등의 축하 선물을 받고 행복한 표정입니다.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선거권 행사, 결혼, 음주 등 선택의 자유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성인이 된다는 기대감이 부풉니다. 남자친구 사귀겠다거나 아니면은 성년이 되면 좀 제대로 놀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냥 이제 어른이 된 걸 축하해주는. 술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서구식 행사와 상술에 가려져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고 있는 성년의 날.
강원대 총학생회와 춘천향교는 성인의 권리와 함께 진정한 책무를 일깨우기 위해 20일 전통 방식의 성년식을 개최했습니다. 술 먹고 뭐 이런 것보다는 성년으로서의 권리를 좀 찾고 또 예절을 지키고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우리나라 그 예의를 계승 발전하는 데 큰 지탱목이 되었으면 하고요. 경건하게 진행된 성년식에서 남학생들은 상투와 갓을 쓰고 여학생들은 비녀와 족두리를 하며 어른이 됐음을 알렸습니다. 또 책임을 다하겠다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부르는 자를 내려받으며 법적 권리와 함께 행동에 엄격한 책임도 따르는 성인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런 의식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성년이 되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고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성년의 주인공은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들. 장난기 가득했던 학생들은 전통 방식의 성년식을 통해 어엿한 어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배우고 진정한 성인으로 세상과 마주할 첫걸음을 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업적으로 퇴색되어 버린 성년의 날. 전통 예법을 갖춘 성년의 시기 어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감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홍천군 철도 양수발전소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모인 천여 명의 군민들은 홍천철도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범국민적 유치 공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홍천 용문간 전철망 등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 설득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좀 더 지속적인 노력,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 국민들께서도 오늘과 같은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철도가 올 때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춘천시가 지난 20일부터 오는 7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지난 20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서 춘천시는 시내와 읍면 노선을 분리하고 환승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읍면 노선은 25인승 마을버스 운행과 희망택시를 확대하고 기존 89개 노선을 48개로 축소해 시내 운행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노선 배차 간격을 33분에서 17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선을 줄이는 대신 운행 횟수를 기존보다 300회 많은 1,539회로 늘려 현재 14%에 불과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2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개편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도민들에게 재기성공 자금 20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중인 도민 중 상환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연 3.5% 이내 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신용회복위는 강원 산불 이재민에게는 연 1%대 금리로 긴급 대출을 내주기로 해 이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는 이 자금을 앞으로 5년간 운용할 예정이며 약 3,000명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천년의 축제인 강릉단오제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릉단오제 개막을 앞서 주신인 국사성왕신을 인간 세계로 모시는 행사가 지난 주말 대관령에서 열렸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신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음력 4월 보름인 19일 대관령 숲에서는 재관과 시민들이 모여 재래의식을 펼칩니다. 대관령을 수호해달라며 산신 김유신 장군을 모시는 산신제입니다. 이어 국사 성황당으로 자리를 옮겨 강릉 단오제 주신인
범일 국사를 모셔오는 국사 성황제가 이어집니다. 대관령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강릉의 수호신인 범일국사 국사성황신을 강릉의 국사여 성황사로 모시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례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의식 행사를 통해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소망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목하고 건강하고 식구들이 막 살아가는 게 편안하면 되잖아요. 올해 1년 편안해 달라고요. 무당들은 부정을 씻고 축복을 기원하는 구판을 한바탕 신명나게 풀어냅니다. 범일국사 성황림내 모신한데. 이어 요란한 재금소리와 무당의 축원으로 떨림이 느껴지는 단풍나무를 베어내는 신목잡기가 펼쳐집니다. 재관들은 신목에 오방색 예단을 걸고 사람들은 행차를 따르며 소원 성취를 빕니다. 한편 지난 9일 개최한 신주미 봉정 행사는 기존 강릉시에서 강릉 대도호부 관할로 옮겨 진행해 도심 속 축제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통 민속축제의 원형을 간직한 강릉 단오제의 본행사는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남대천 1월에서 8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원주시가 더 깨끗한 원주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주에 주둔하고 있는 36사단도 함께 동참을 해서 오래된 담장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매기가 푸른 바다 위를 날아다닙니다. 친구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어린아이는 해맑은 웃음을 짓습니다. 원주시 우산초등학교 벽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벽화는 원주에 주둔하고 있는 36사단 장병들이 그린 그림으로 자유롭게 꿈을 펼치자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제가 갈매기의 꿈이라는 주제인데 이게 더 다른 갈매기들보다 더 높이 날고 싶다는 그런 걸 주제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구름하고 파도도 있고 그 위에 이제 날아가는 갈매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더운 날씨에 흐르는 땀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벽화가 완성된다는 자부심에 힘든 것도 잊었습니다. 대민 지원을 통해 강원도를 수호하는 지역 방위 사단으로서 주민과 지역민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학생들이 좋아해서 뿌듯하고 앞으로 저의 미래나 진로를 생각하면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원주시와 36사단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를 위해 벽화 그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장병들은 모두 사회에서 디자인이나 회화를 전공한 장병들로 전공을 살려 재능봉사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36사단은 이곳 우산초등학교는 물론 다음 달 원주 여중까지 벽화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물론 삭막하기만 했던 군부대 담장 그리고 도로 위 구조물까지 거리를 예술작품으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벽화가 완성되는 10월 중 학교와 군부대가 참여하는 벽화 한마당을 개최해 올해 학교 담장 벽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36사단은 이렇게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원주시 내 18,000제곱미터 규모의 벽화 작업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36사단은 또 앞으로 원주시가 더욱더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벽화 작업을 쭉 이어나갈 텐데요. 지나다니면서 장병들 보시면요, 한 번쯤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부천시 역곡역 인근의 한 전통시장.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소방통로를 무시한 채 과일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소방통로가 있는지 모를 만큼 옷이 걸려있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 소방로는 항상 비워둬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장 입구부터 반대편 끝까지 걸어가 보니 상당수의 점포가 정도만 다를 뿐 소방로 표시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날 경우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1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지역이고 시장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협소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손님들이 눈에 이렇게
딱 뛰어야 가져가니까 안에다가 처박아 놓고 있으면 손님들이 안에서 잘 안 들어오니까 발길을 채워야 사간다는 말. 그런 말이 있어요. 발길을 채워야 사간다. 재래시장은.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는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통로 마련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민원을 접할 때마다 상인회를 통해 개선을 요청할 뿐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회의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따로 단속을 하거나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소방당국도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기는 마찬가지. 소방 관계자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소방통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예, 우리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인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 적치 금지선을 준수하셔서 유사시에 소방 차량의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만든 소방통로가 일부 상인들의 무관심과 허술한 관리 규정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 피해 책임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26명은 원주시와 처음 불이 났던 가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장 내 화재 피해 면적과 피해 등급에 따른 상인별 배상 금액을 산출해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 소방도로 관리 소홀에 대한 원주시의 책임을 규명하고 배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해당 소방도로 내 노점의 운영과 철거는 번영회 등 시장 관계자들이 결정할 일이지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누구나 누리고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 방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유료 방송 시장 구조가 바뀌더라도 지역 채널의 지역성과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손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가장 먼저 재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역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지역 채널의 지역성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역 채널의 현실은 어떨까? 유료 방송이라는 이유로 지역 채널은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 서비스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케이블 TV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지역 채널의 생존 위기론마저 나옵니다. 정보 제공은 공공의 섹터에 넣을 게 분명한데 사업자의 지위나 위치는 지금 유료 섹터에 와 있기 때문에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어서 향후에 이 지역 채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합의를 모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으로 지역 방송의 역할을 제시하고 방송법상 지역 방송 범위에 지역 채널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상위법에서의 지역 정보 추구권을 좀 명시를 해두고 하위법에서 지역 방송에 대한 가치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재원 문제 그리고 평가의 문제 같은 것들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명백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 채널의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역 채널 해설 논평 기능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케이블 지역 채널의 성과, 지역 보도 프로그램이 지역의 공론장을 위해서 자기 역할도 수행해왔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존재한다. 그래서 해설 논평 기능 제한하는 것들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전문가들은 유료 방송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책 당국이 나서서 지역 채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A 과정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뭔가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수합병의 RPT 사업자가 케이블 TV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상권, 지역채널 운영의 의무 역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고.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1일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환경관리 기술을 높이기 위해 멘토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만도와 강원랜드 등 지역 내 녹색 기업 8곳이 멘토로 참여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멘티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2년간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한 1:1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앞으로도 녹색 기업과 중소사업장에 대한 멘토 멘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6월 1일부터 농업기계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1일 임대료는 구입가격 기준으로 현재 0.5%에서 1% 수준에서 0.3%에서 0.6%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원주시는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료 수확기를 원주축협에 6년 동안 장기 임대해 올해부터 축산 농민들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평창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에 군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심현정 평창군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 밀집 지역의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가구마다 사업비의 50%,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전기 이륜차 구입 시 최대 3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오는 11월 28일까지 모두 90대의 이륜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급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5월 15일 기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가 있는 군민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사업자와 법인, 단체로 제한이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기 이륜차 제조 판매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 판매자가 보조금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47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노후된 LP가스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무료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 2억 4천여만 원을 들여 1,857가구의 가스 배관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우리도 저녁 나름 맑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지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아침에는 기온도 떨어지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10도, 속초와 강릉 14도 등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춘천과 원주 23도, 속초와 강릉 26도 등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내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동풍이 불며 대기의 질도 좋을 전망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공기까지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쾌적하겠지만 강한 바람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겠지만 주 후반에는 또다시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충북 12도, 전북과 경북 11도, 전남 14도 등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충남 23도, 충북과 전북 24도, 경북 26도가 되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거치며 맑겠고 동해 중부 해상을 제외한 전해상 파도도 잔잔히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